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관이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사조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가사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가사조사가 뭔지, 가사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사조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뭔지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권 분쟁이 실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 자, 첫 번째, 현재 양육자가 누군지. 두 번째,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세 번째, 그러면 평소에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떠했는지. 네 번째, 양육 의지. 다섯 번째,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방금 얘기한 5가지 기준을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물어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행하게 되는 게 가사조사입니다. 여기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가사조사에 있어서 동석하거나 가사조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열람복사 막 하고 이런 권리가 다 주어지지 않아요. 변호사가 있으면 다 맡겨놓으면 된다? 아니에요. 가사조사는 본인이 임해야 되고 소스를 변호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충실히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걸 준비해 주지 않고 가사조사 그냥 상담하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진짜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사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팁을 좀 드릴게요. 가사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형태, 양육환경조사서, 양육계획서 이런 이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상태로 작업해서 이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아이 방과 환경과 교재와 이런 거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하고 지금 아이가 앞으로 학교 갈 학교 위치하고는 지도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적합하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는 학원 여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다. 양육계획서에서는 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가 끝나고 나면 몇 시가 되는데 어떻게 돌볼 계획이다. 나는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돌볼 계획이다. 자, 이런 것까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잘 쓰고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게 애한테 가장 적합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가사조사관이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서를 쓰는 경우예요. 그 느낌으로는 꼭 그래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가사 환경 조사하려고 선생님들 찾아오시는 가정 방문이 있었지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이 정도 되는 아동 키우는 집에서는 양육자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욕실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주방에는 화기,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 위험하게 닿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느냐, 자기 맘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도록 차폐시설과 이런 게 다 돼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가셨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양가 조부모까지 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 조부모를 면담하는 이유는 조부모님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조부모님이 피아노 교습 이런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그런 걸 했었던 적이 있어서 아이 키우는 눈높이가 잘 맞춰져 있다. 이런 것도 제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사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가사조사 결과를 변호사가 열람복사도 잘 하기 어렵고요. 내가 적합지 않아, 상대방이 적합해라고 나왔을 때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반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린 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명심해야 될 건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관이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고요. 근데 가사조사관은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나 배경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성격과 문제점은 뭐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누가 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성격인지 이걸 보려는 건데 여기서 막 비난하는 말을 쏟아낼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그 비난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저렇게 크다. 저 사람이 양자로 결정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흉보고 면접 교섭에도 방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어떻게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가사조사관이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이 많으세요? 네.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애들도 불안해하고 가급적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면 좋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대해서 면접 교섭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한 허용해 줄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애들이 보고 싶은지 그것부터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걸요.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가사조사는 양육에 누가 적합한지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할 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마구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가사조사관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내를 막 다 얘기하면서 상대방 비난을 마구 했다간 정말 망할 수가 있다는 거.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줄 의사가 있다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 가사조사 받을 때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시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뭘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이 기준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사조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호사의 코치를 좀 받아라.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